한미 관계는 어떨까?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뜨겁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직원이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공익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미일 정상 간의 관계와 한미 정상 간의 관계의 부기가 지금 너무 180도로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외교부 공무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한국당 강용상 의원에게 유출했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통화 내용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그 G20 전에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이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외교상 기밀 3급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다 해서 고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서 예, 하루라도 짧게라도 방한을 해달라. 한국 좀 와달라.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었고 이제 그걸 공표하고 나니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한 것은 국가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고발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외교상 기밀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보면은 기밀이라는 것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상대방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서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정상 간의 통화 자체를 국가 기밀로 하는 건 맞겠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급한 일 있으니까 내발 제발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공개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이거 사안은 정반대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왜 공개하느냐, 우리가 망신스럽지 않느냐,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개한 우리 쪽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 미국에서는 공개하거나 말거나 외교 관계라든가 미국 국내 정상에 큰 역할을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밀로 보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우 3급 기밀로 지정됐던 거죠. 정말 민감한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아주 민감한 내용으로 1급 기밀이 지정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단순한 그냥 일상적인 통화 내용에서였기 때문에 정상 간의 통화니까 3급 기밀로 지정을 했다. 근데 그걸 누설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아니라 누설한 것 자체만 놓고 그 참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노출한 것 같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요? 예. 박용진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한미 간의 관계에 뭔가 이른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효상 의원이 한미 간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정국이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생각이 있는 정당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국가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양국의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떤 사사로운 관계를 통해가지고 그걸 빼내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죠? 외교 안보 국방은 원보이스 하자고 제가 아마 돌직구쇼에서만 해서 1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외교에 책임지고 나가서 합니다. 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마다 따로 외교하겠다고 나서서 상대 국가에 가가지고 따로따로 라인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 집안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명백한 국익 훼손 행위에 대해서 이게 1급이냐 3급이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한테 중요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나라 망신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강효상 의원이 이걸 가지고서 우리 정부의 기밀 빼놓는 것으로 그 자당이 이익을 얻고 자기의 정보력을 자랑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이건 국익 훼손이고 국민적으로 큰 망신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관련된 모든 외교 문서라든지 외교 통화 내용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언론에다 공개할까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걸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냐? 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중요한 외교안보 담당이었었던 천영우 전 장관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징계하지 않고 의원직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민주당과의 우리의 경쟁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탄도미사일을 못한다고 야당에서 비웃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왜 아베랑은 친한데 우리 대통령 안 친하냐 걱정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 일본 아베 총리와 저 하는 와중에 뭐라고 올렸느냐면 김정은이 쏜 작은 무기 가지고 나는 걱정 안 한다. 그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정부와 한 발 한 발을 같이 맞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국회 위기와 관련해서 이 지금 대화 국면을 깨지 않기 위해서요. 잘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적절지도 않고 네. 제1야당의 집권 의지 그리고 집권할 능력과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민 박사님. 사안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아베 총리 얘기 쭉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월에 있는 이 레이바 시대를 맞아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에 한 번쯤은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인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그때 제대로 된 단독 회담조차 같이 못했다라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예.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 비핵화가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들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하고 곧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지금 꼬여있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한 것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이 풀어낼 수 있다면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거친 김에 대한민국에 오게 될 겁니다. 다음 달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죠. 이때 잠깐 대한민국을 거쳐가는 정도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 패싱. 강효상 의원이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미국과 일본이 신미러 동맹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상황이고 지금까지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전해받는다는 겁니다. 그중에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미 정상과 통화 내용에 대한 이 문건들이 국가 기밀로 그대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보이스톡을 통한 통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마치 국가 기밀을 통째로 한국 땅에 누출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온당치 못하다 생각이 되고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문제제기가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요?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 소스를 통해 이야기를 받아서 국민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현 집권 여당 소속이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에 대한 로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데이터. 로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그대로의 원본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민간인이 정청래 전 의원에게 이 로데이터가 그대로 유출됐다면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하게 되냐면요. 이것은 이미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에 본인의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게 되는데 소설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좀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의견들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